B형의 2번을 볼게요. 2번에 있는 함수는 if하고 랭크 EQ니까 우리가 배운 적은 있어요. 그죠? 자, 순위를 구하는데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일단은 구하고요. 그 구한 순위를 1에서 3까지는 1등에서 3등까지는 구한 결과 값에 위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자, 문제 말의 의미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함수에 바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문제의 의미가 어떤 결과를 나오도록 하고자 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지금 요 말의 의미는 1등에서 3등까지는 1위, 2위, 3위 이렇게 위자가 붙도록 해주고 나머지 등수는 등수가 안 나오게 공백으로 처리하라 그런 겁니다. 판매 수량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예요. 자, 내용 의미를 보면 자, 요 자리 순위 구하는 자리에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한 순위를 구해요. 그럼 그냥 순위 구하는 랭크 함수만 이용하면 여기 이 자리에 하나 구해서 쭉 채우면 뭐 1, 2, 3, 4 뭐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모든 자리에 그런 순위 숫자가 나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몇 등인지 비교해서 랭크를 가지고 랭크.eq를 이용해서 랭크.eq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면 이 순위의 답은 1, 2, 3, 4 해서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1에서 3까지만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숫자는 지금 여기가 몇 개 있죠? 3개, 3개, 8개 있잖아요. 그럼 1에서 8까지 순위가 나올 거예요. 그죠? 1등에서 8등까지 나오는데 그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1등에서 3등까지면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1에서 3등까지는 참이 될 거고 4, 5, 6, 7, 8등까지는 거짓이 될 거고 자, 참일 때 거짓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이면 1위, 2위, 3위 이렇게 표현하고 거짓이면요 그냥 공백으로 아무것도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판단해 주는 함수가 if 함수죠. 자, if 함수의 형식은 if는 이렇게 참 거짓을 비교하는 조건식. 이 조건식은 비교를 해서 참이 나올 수도 있고 거짓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참일 때 처리할 거, 거짓일 때 처리할 거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 if 함수를 넣어서 비교하는 조건식. 참일 때는요. 참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위, 2위, 3위. 그냥 1위를 적을 수는 없죠. 1위가 아니라 1위일 수도 있고 2위일 수도 있고 3위일 수도 있어요. 그 1, 2, 3은 뭔가요? 순위값이죠. 그죠? 순위값. 그래서 참일 때는 다시 한번 순위를 구해서 이 순위를 구한 거 뒤에 위라는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랭크에 위자 붙이는 그런 문제를 푼 적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넣어라 하잖아요. 공백일 때 공백은 아무것도 없는 게 공백이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쓰고 거짓인 자리를 비워두면 그러면 이 자리는 답이 공백이 비어있지 않고 false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공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아무것도 없는 문자 따옴표 열었다가 그냥 바로 닫아주면 이게 공백이에요. 공백을 넣어라 할 때는 따옴표 열고 바로 닫아주면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쓰면 false라고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따옴표 열고 닫아요.
그리고 가로 닫아주면, 자, 요게 문제에서 원하는 그 형식입니다. 자, 일단은 요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미 설명드렸는데 다시 단계 새로 한 번 더 식을 쓰면서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요 정답은 정답 파일에 다 있어요. 자,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풀어드리고 나머지 더 공부하시라 하는 경우에, 자, 정답 파일을 부르면 여기 1작업에 계산식이 수식 입력줄에 적혀 있죠. 또는 더블 클릭해서 보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문제 파일에다가, 자, 일단은 더 먼저는 if를 쓰기 전에 우리가 1위, 2위 해서 8위까지 쭉 나올 수 있는 순위 구하는 식과 순위 뒤에 위자가 붙는 형식부터 다시 복습할게요. 자, 일단 순위부터 구해볼게요. 이꼴. 자, 순위를 구하는 함수에는 랭크 함수가 있고, 예전에는 랭크 네 글자로 했는데 지금은 랭크.eq와 avg 중에서 eq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eq는 같은 숫자면 같은 1등이 두 개도 올 수 있는 것이 랭크.eq고요. 그래서 랭크.eq 함수를 쓰고,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다 보니까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순위를 구하려면 지금 이 상품 코드, 요 같은 행에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순위는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 기준되는 것이 있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 했습니다.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자, 순위를 요 자리의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필요한 거죠. 2933이라는 요 판매 수량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 한 개의 값을 넣고요. 그 다음 쉼표 찍고, 이 값이 몇 등인지를 알려면 이 값 하나만 주어서는 안 되고 이것과 비교되어질 모든 순위를 구할 대상이 되는 모든 셀들이 필요하죠. 모든 값들이 있어야 이 중에서 몇 등인지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이만큼 범위를 하고요. 자, 이 범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식을 밑으로 복사할 때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은 823으로 897로 바뀌어져 내려가야 되죠. 파란색 주소 자리는 바뀌어 내려가야 되지만 비교 대상이 되는 범위는 주소가 바뀔 때마다 이 칸이 하나씩 내려가면 곤란하니까, 자,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절대 참조 형식으로 수정을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은 F4번 키를 딱 누르면 됩니다. 자, 이거를 주소를 범위하자마자는 F4번을 하면 되는데, 주소를 범위를 하고 뭐 쉼표를 찍거나 뒤에 다른 거를 뭔가 하러 갔다 왔어요. 뭐 아니면 갈로라도 닫았거나 하러 갔다 와서는 커서가 여기 있을 때 F4번 하면 G12번만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고 되돌아왔을 때는 블럭을 이렇게 잡아줘야 두 셀의 주소가 다 같이 바뀌고요. 자, 이게 다 바뀔 때 G에서 12까지를 온전하게 다 범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5에서 G까지만 걸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대강 이렇게 빠르게 걸치시고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면, 이따가 우리가 식을 밑으로 복사했을 때 이 빨간색 범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주소,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소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절대 참조라고 표현하고요. 자, 랭크에는 원래 3개의 인수가 있죠. 인수가 하나 더 있는데 쉼표를 찍어서 0을 적어주면 내림차순, 1을 적어주면 오름차순. 0을 적었을 때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큰 게 앞에 오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거, 그게 점점 작아지는 거, 그래서 큰 게 1등인 거, 그게 내림차순이고요. 반대인 것이 오름차순 순위인데, 보통은 우리가
큰 거 1등일 때가 많기 때문에 자, 인수 힌트의 오더 자리에 세 번째 인수 자리에 대갈로가 묶여 있어요. 대갈로가 있는 자리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고 우리가 큰 거 1등일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일이 쓸 필요 없이 쉼표를 지우고요. 그냥 세 번째 인수를 생략할게요. 그래서 생략하고 엔터를 쳐보면 순위 값이 구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순위부터 구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해볼게요. 자, 아까 혹시 채워서 복사하셨다면 실행 취소하시면 되겠죠. 한번 잘 맞는지 채워서 복사하셨다면 실행 취소로 되돌려 주시면 되고요. 자, 이 글자 순위 숫자 뒤에 위자가 붙여지려면 연결연산자를 붙여서 위를 이어줘야 된다 했습니다. 이런 연결연산자 없이 1위가 필요하니까 그냥 일자를 구하는 랭크와 위를 연결연산자 없이 그냥 붙여놓을 수는 없어요. 이게 없으면 식은 오류가 생깁니다. 반드시 이 식과 문자 사이에 연결을 시켜줘서 엔터를 치면 그러면 두 개의 식과 문자 사이가 연결돼서 하나의 답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답이 1, 2, 3등까지만 나오고 나머지에는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비교를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자, 랭크 함수만 복사를 해볼게요. 랭크 R부터 갈로 닫은 데까지 제가 혹시 함수를 복사해서 쓰자 할 때 복사를 하실 때는 함수 이름 시작에서 갈로까지만 딱 가져오세요. 그 함수의 한 세트만. 자, 블럭해서 컨트롤 C 해놓으시고요. 자, 요거는 참일 때 이렇게 적혀지도록 할 거니까 그냥 두시고 자, if 자, 아까 복사해놨던 거 랭크 함수 붙일게요. 요 뒤에 건 신경 쓰지 마시고 if 랭크 이 랭크의 답이 얼마이면요. 3 이하면이죠. 작거나 같다 3 이하이면 조건 비교를 했어요. 조건식 다음은 쉼표를 찍고 참일 때 요렇게 표현하고 거짓일 때 저 뒤에 위자 뒤에 가서 쉼표 찍고 거짓일 땐 공백을 넣어라. 그리고 if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이제 1위가 나왔고 요거는 요 자리가 1등이라서 1위가 나왔고 자, 채워 보시면 자, 서식 없이 채우기 해볼게요. 채워보면 1, 2, 4, 2위, 3위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야 되는 거죠. 3 이하면 정상적으로 풀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현을 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한일전자 상품 판매 수량 합계. 조건은 한일전자네요. 한일전자인 상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 계산할 자리는 판매 수량 자리고 필드고 계산은 합계를 구하고 자,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어디 딴 데다가 쓸 필요 없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건으로 사용을 하라 그런 이야기죠. dsum 함수를 이용합니다. d가 들어가는 함수는 고급 필터의 조건 쓰는 방식처럼 한일전자라는 상품 조건을 표현할 때 제조회사가 한일전자 이렇게 필드명과 조건 내용이 그 인수에 필요하죠. 세 번째 조건 범위 인수에 필요한데 우리가 고급 필터 문제 풀 때는 대체로 조건이 복잡하고 그래서 어딘가 다른 셀에 적어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뒷섬 문제를 낼 때는 조건을 어딘가 적으라는 내용보다는 첫 번째 있는 요 한일전자 조건으로 문제를 내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다른 곳에 제조회사가 한일전자다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곳에 복사해 놓을 필요 없이 이걸로 사용을 할게요. 아무튼 고급 필터의 조건 쓰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dsum 함수의 인수는 d가 들어가는 dsum, daverage, dcount, dmax, dmin 모든 함수는 첫 번째 인수는 다 넣고 데이터, 두 번째 인수는요 계산할 필드를 넣으라 했어요. 계산은 판매 수량의 합계.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판매 수량 필드,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 제조회사 한일전자. 그죠? 문제에서 계속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답 적힐 셀 선택하시고요. 이꼴 dsum에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힌트 되어 있는데 필드명을 포함해서 전체 필드명이 인수로 들어가는 것은 D가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함수들은 이 필드명을 사용해서 필터하지 않고요. 그냥 조건, 이 실제의 필드 값들을 이용하죠. 자, 그래서 D가 들어가는 함수는 전체 필드 포함해서 데이터들을 다 범위 넣고 쉼표 찍고요. 힌트의 필드라는 것은 무슨 필드요? 계산할 필드. 그래서 계산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한일전자 조건 만족한 것 중에 숫자들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판매 수량에 대한 합을 구하겠다라고 필드명을 선택합니다.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니까 여섯 번째 필드라고 6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그다음 쉼표 찍고요. 조건을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처럼 필드명 포함해서 제조회사가 한일전자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냥 한일전자 이것만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제조회사가 한일전자다. 이렇게 필드명 포함해서 조건 내용을 범위하고요. 갈로 닫을게요. 자, 4번이요. 4번은 3기전자의 상품수. 이것도 조건이 있는 개수죠. 조건이 있는 개수인데 그러면 조건이 있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 중에 지금 여기서는 count if를 이용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건이 있는 개수에는 count도 있고요. 또 count a 함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제시한 count if를 이용해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count나 count a 함수를 쓰면은 어떻게 하는지 요거까지 알아볼게요. 자, 조건이 3기전자인데 만약에 D가 들어가는 이 함수들을 이용을 한다면 아까 앞에 dsum을 이용해서 문제 풀듯이 조건 내용이 필드명과 제조회사가 한일전자 이런 식으로 조건 필드명과 조건 내용이 같이 필요합니다. 근데 count if는 조건을 그런 식으로 3기전자라는 조건을 제조회사가 3기전자 이런 필드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따가 우리가 다시 dcount로 푼다면 d가 들어가는 함수는 조건을 써야 되는데 한일전자면 이렇게 연속되어 있지만 조건이 제조회사 3기전자 이런 상황이면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가 들어가는 함수를 할 때는 따로 표현을 해놔야 돼요. 지금은 count if로 하기 때문에 요거 이따가 필요할 때 클릭만 해주면 되거든요. 한번 count if 함수의 인수 구조를 다시 이야기하면 자, count if는 범위와 조건만 있으면 돼요. 이때 이 조건이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처럼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 실제 삼기전자 요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범위를 넣고요. 이 범위도 어떤 범위를 넣는가 하면 실제 그냥 요 필드 값들, 제조회사 이름들 이걸 범위로 넣어요. 이 글자들 중에서 삼기전자라는 요 글자하고 같은 거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equal count if 힌트에 range criteria 돼 있는데 range는 그러니까 이런 필드명 같은 건 아까 D가 들어가는 함수만 쓴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ount if는 그냥 실제 요 글자들만 넣어요. 이 범위 중에서 심표 찍고요. 삼기전자인 거 따옴표 해서 삼기전자 적으셔도 되고 선택해도 되는데 선택할 때 이런 필드명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수에도 필드명 안 쓰고요. 두 번째 인수에도 직접 따옴표에서 삼기전자라고 적거나 또는 삼기전자가 적혀있는 셀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제조회사라는 글자는 필요 없다고요. 필드명이 들어가는 건 D가 들어가는 Dsum, Daverage처럼 첫 글자에 D가 들어가는 그 함수들만 요 필드명을 쓰기 때문에 count if는 이 범위 중에 이 글자하고 같은 거 이렇게만 해줘도 답을 찾습니다. 자, 이 자리 D6번 대신에 직접 쓸 거면 삼기전자라는 문자니까 따옴표를 적어줘야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직접 쓸 거면 따옴표 안에 삼기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소를 넣을 거면 주소에는 따옴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삼기전자가 있는 주소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이때는 따옴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소는 의미 전달을 해야 돼요.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옴표 안 들어가고요. 요거는 문자다 하는 자리에 따옴표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들어가도 됩니다. 주소를 넣을 때는 하나의 주소가 따옴표 없이 들어가서 그럼 똑같은 답이 나와요. 뭐가 들어가든 삼기전자를 직접 쓰거나 또는 셀 주소가 들어가거나. 근데 셀 주소를 이용할 때는 또 어떤 계산의 유형에 따라서 셀 주소를 쓰는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D9번 셀을 넣었는데 D9번 셀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한일전자라고 수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한일전자라는 조건 만족하는 개수가 답으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셀 주소를 이용했을 땐 그 셀에 글자가 수정되면 그 글자에 대한 답으로 찾아진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죠? 데이터가 잘못 수정되면 다시 이 답도 틀려집니다. 요 세빈으로 적어볼까요? 세빈으로 수정을 해버리면 답이 바로 수정돼 버려요. 그래서 셀 주소를 이용을 해도 되고 직접 써도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직접 쓰시거나 지금은 데이터가 맞게 적혔다는 가정하에서는 뭐 이렇게 셀 주소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죠. 자, 다시 3기로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3이 나옵니다. 자, 이 카운트 if로 풀었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dcount로 풀 수 있거든요. dcount, d가 들어가는 함수는 dsum과 마찬가지로 dcount 함수는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다 넣고요.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를 넣고요.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를 넣습니다. 고급 필터의 내용처럼 조건 범위를 넣어요. 자, 데이터는 dcount로 할 때 지금 요 자리 지우고 dcount로 문제를 풀 때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넣으면 되죠. 데이터는 고민할 거 없어요. 항상 필드명 포함해서 그 필드에 값들이 적힌 레코드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조건은 어떻게 돼요? 조건은 제조회사가
3기전자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걸 지금 요거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D카운트에 그냥 어떤 함수 이름 제대로 된 식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보세요. D카운트에 뭐 어떤 범위를 하고 그 다음 뭔가 필드 넣고 자, 조건을 쓰기 위해서 제조회사가 3기전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보세요. 자, 세 번째 인수 자리에 한 개의 주소가 와야 되는데 쉼표가 찍히면서 두 개의 주소가 오거든요. 쉼표가 찍히면 인수 구분이 되어지니까 D카운트 함수의 인수는 3개의 인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4개의 인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ESC 눌러서 빠져나올게요. 그래서 D가 들어가는 함수가 조건 비교할 때 요 바로 밑에 있는 한일전자면 이 데이터에서 그냥 요거 사용해도 돼요. 근데 3기전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제조회사 3기전자 요거 선택해서 복사하시고요. 자, 어딘가에 조건이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딴 데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D카운트 문제로 낼 거였으면 몇 번 셀에 조건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할 겁니다. 지시를 할 거고 우리는 지금 임의로 우리가 문제를 다시 변형해서 해보는 거니까 여기 L열에다가 한번 복사해서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같이 시작할게요. 자, 요거 복사 선택해서 복사 여기 붙이기 점선은 그냥 무시하고 딴 거 하러 가면 됩니다. 영 신경 쓰이면 ESC 눌러도 없어지지만 여기 계산하러 가려고 이꼴만 써도 없어져요. 엑셀은 점선이 있는 동안은 여러 번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점선이 사라지면 붙이기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점선이 있는 건데 딴 거 하러 가면 당연히 없어집니다. 자, 이꼴 하시고 D 카운트를 해볼게요. D 카운트. 자, D 카운트를 하시고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전체 쉼표 찍고요. 자, D 카운트로 개수를 헤아리는데 조건은 이따가 제조회사가 3기전자인 걸 조건으로 할 건데 개수는 어디를 헤아릴까요? 문제에서 무엇의 개수를 헤아리라 했어요? 그냥 상품의 개수를 구하라 했죠. 상품의 개수. 자, 그 상태로 그냥 기다리시고 제가 한번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3기전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이 정도 위치에다가 고급 필터로 필터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에 고급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자, 요 범위는 이만큼, 목록 범위는 J12번까지, 그다음 조건 범위는 이거, 복사 위치는 여기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보면 자, 3기전자인 제조회사가 3기전자인 것들만 필터가 됐어요. 자, 이거 헤아릴 때 자, 그 3기전자인 것이 몇 개인가 헤아릴 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헤아려도 되죠. 근데 어차피 필터 됐으니까 범위와 데이터와 조건을 가지고 필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나, 둘, 셋 헤아려도 되죠. 어떤 자리든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필드는 어떤 필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었죠? 카운트 함수 안에 범위가 오면 이 카운트 함수의 의미는 뭐라 했는가 하면 숫자의 개수를 헤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D카운트 함수도 인수를 넣어주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숫자의 개수만 헤아려요. D카운트는. 그래서 이걸로 헤아리면 하나도 없어요.
숫자 이 중에 숫자 한 개도 없어요. 이걸로 헤아리면요. 하나, 둘, 셋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dCount 함수의 요 계산할 필드는 개수를 구할 땐 어떤 필드를 가지고 우리 사람은 어떤 필드를 가지고 헤아리면 되는데 컴퓨터는 엑셀은 dCount 함수는 요 계산할 필드 자리에 숫자 값이 적혀 있는 필드만 넣어줄 수 있어요. 숫자가 아닌 요걸 넣어주면 0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숫자가 있는 어차피 필터 첫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로 이렇게 필터 되어질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눈에 보이는 필터가 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요 함수의 인수가 이 내용을 필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 있는 필드를 선택해 주면 돼요. 계산할 필드 자리에 자, dCount A 함수는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이 그냥 count A도 범위가 주어지면 그냥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이 비어있지 않으면 모든 개수를 헤아리는 게 count A 함수고요. 그래서 dCount A 함수도 두 번째 인수에 숫자가 있는 필드든 문자가 있는 필드든 상관없이 다 개수를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를 헤아릴 땐, 자, 합계를 구할 땐 dsum 같으면 계산할 필드 요 자리에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하라, 리뷰의 합을 구하라, 판매 가격의 합을 구하라. 그런 식으로 무엇의 합계를 구할 건지를 말해 주겠죠. 근데 개수를 헤아릴 땐 판매 가격의 개수든 판매 수량의 개수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냥 개수, 상품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그래서 자, 어떤 자리를 선택하든 상관없는데 dCount면 숫자 값이 적혀 있는 필드를 선택하시고 dCount A면 비어있지 않으면 아무 필드나 다 선택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필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죠? 이 필터 작업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거는 dsum 함수가 알아서 처리할 거고요. 더 안 되도록 하네. 자, 요 자리에 아까 dCount 함수를 쓰고 첫 번째 인수에 전체 데이터를 하셨죠? 자, 이제 쉼표를 찍고 계산할 필드 자리에 숫자가 적혀 있는 필드를 하시면 돼요. 이때 사실은 날짜 있죠. 날짜도 숫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여기 이거 방송일을 찍든 판매 가격을 찍든 요 숫자 적혀 있는 요 넷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찍어주면 돼요. 자, 뭐 판매 수량을 하나 찍어 볼까요? 자, 하나를 찍고 쉼표를 하고 조건을 제조회사가 삼기전자 요걸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함수 안에서 여기가 범위가 L4에서 5라고 안 적히고 그냥 크리테리아 이렇게 문자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문자 나왔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상품 개수 3이라고 나올 겁니다. 지금 저처럼 이런 필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필터는 안 해도 우리가 사용했는 함수의 첫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가 이미 그 내부적으로 그 세 개의 레코드를 필터해 냈고 그 레코드 다 필터된 결과물 중에 상품 개수를 하나 둘 셋 헤아렸다 하는 겁니다. 3기전자인 레코드들의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렸다고요. 자, 요 자리를 G4번 대신에 만약에 제조회사가 있는 D4라고 수정하고 엔터 치면 하이픈이 그려졌네요. 하이픈은 0을 의미하죠. 0이라고 답 나온 거예요. 못 헤아려서 0입니다. D4가 아니라 이 자리를 상품 리뷰가 있는 요 자리를 선택을 하면 숫자가 있는 필드명을 선택하면 답이 나오고요. 자, 만약에 dCount가 아니라 dCount A 함수를 하면
똑같이 dCount A 함수를 하면 숫자 있는 필드가 들어와도 답이 되고, 아까처럼 제조회사 문자가 적혀 있는 요 필드를 써도 3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면 dCount 함수는 반드시 요 자리에 비어 있지도 않고 숫자 값이 있는 아무 필드명이나 한 개만 찍어주면 되고요. dCount A 함수의 경우에는 숫자, 문자 상관없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은 이 셀들 중에 아무 자리나 어떤 자리든 요 두 번째 인수에 이렇게 아직 계산 안 하고 비워뒀는 거는 못 헤아리겠죠. 헤아리면 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말고 글자 있는 아무 자리나 넣어주면 됩니다. D4번이 들어와도 dCount A는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D가 들어가는 함수는 조건을 반드시 필드명과 조건 내용 이렇게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이 이어져 있는 하늘전자면 이 자리를 범위해도 되지만 삼기전자처럼 떨어져 있는 거는 어딘가에 조건이 연속된 공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속된 범위를 넣을 수 있고요. 그럼 사실은 원래 요거 지금 저는 L4에서 L5라고 적혀야 되는데 한 번씩 그냥 이렇게 크리테리아라고 문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원래는 L4에서 L5번 이렇게 적혀줘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는 하나, 둘, 셋 그렇게 D가 들어간 함수들은 모든 함수가 D, sum, D, average, D, count 모든 D가 들어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세 개의 인수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 그죠? 조건 범위가 들어가요. count if는요. count if는 범위와 그냥 조건 내용이 들어가고 순수한 내용 요것만 들어가고 D가 들어가는 함수는 이 조건 자리에 필드명과 조건 내용까지 같이 범위로서 들어가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다시 한번 count if로 dCount로 dCount A로 세 가지 방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아까 질문을 하신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개수 헤아리는 함수 중에 count는 그냥 범위만 있으면 된다 했고요. count A도 그냥 범위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함수는 조건 없이 그냥 헤아리는 거예요. 조건 없이 헤아리는 거고, 그다음 조건이 있을 때 count if 함수나 또는 dCount A 함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을 때 D가 붙든지 if가 붙든지 그러면 인수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범위와 조건이 필요하고 dCount A도 데이터 여기 이 범위는 데이터 범위로 전체 크게 하고 그다음 데이터 그다음 계산할 필드 그다음 조건 범위 D가 들어가는 함수는 인수 구조는 똑같고 이 조건 범위가 요거의 조건 내용과는 다르다 했죠. 그죠? count if의 조건은 실제 조건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고 D가 들어가는 함수의 조건은 필드명과 함께 고급 필터 조건 쓸 때처럼 이렇게 필드명과 함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필드 정보 자리에 dCount는 숫자만 헤아릴 수 있으니까 숫자 정보가 있는 필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오면 되는데 dCount A는 모든 필드를 다 문자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 필드명이나 하나 오면 된다 했죠. 근데 만약에 D가 들어가는 dsum 함수면 인수 구조는 똑같아요. 인수 구조는 똑같고 근데 데이터 계산할 필드 적을 때 이 필드 정보가 어때요?
판매 수량의 합인지 리뷰의 합인지 그 값이 정보가 문제에서 제시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드명을 해주면 되죠. 근데 개수를 헤아릴 땐 판매 수량 가지고 3기전자인 판매 수량을 이렇게 헤아리든, 상품 리뷰 가지고 하나 둘 셋 헤아리든 상관없기 때문에 디카운트는 요 자리에 그냥 아무 필드나 숫자 있는 아무 필드나 디카운트에 있는 비어있지 않은 모든 필드가 다 가능한 거고, 뒷섬은 계산하라는 자리에 합을 구해야 되니까 문제를 보고 찾아주셔야 되고, 그죠? 문제에서 제시를 하죠. 우리가 요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뒷섬 문제의 경우에 상품의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개수는 그냥 상품수라는 건 이게 상품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 레코드의 개수를 묻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디카운트 A는 상품 개수만 물으니까 어느 자리를 가지고 헤아리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숫자만 있으면 이렇게 헤아리든 여기를 헤아리든 상관없기 때문에 숫자 있는 아무 필드나 와도 되고, 비어있지 않은 모든 필드가 다 와도 되고, 근데 썸이나 에버리지나 MAX나 MIN은 무엇의 최대값, 무엇의 최소값 그렇게 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 똑같이 들어가고요. D가 들어가는 건 항상 조건 범위 필드명 포함해서, 그냥 카운트나 카운트에 있는 조건이 없는 단순한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 셀에나 만약에 제가 이꼴 카운트 하고요, 카운트라 하고 범위를 이렇게 넣었어요. 범위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카운트는, 자, 제가 범위 넣은 것보다 여기 숫자 있는 셀 범위 넣은 다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숫자가 4개 있다 이렇게 헤아린 겁니다. 자, 범위를 다르게 넣어 볼까요? 범위를 자 요렇게 넣어 볼게요. 그럼 답 뭐 나와야 될까요? 네, 3이 나와야 되죠. 3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거 날짜는 숫자와 같다 했습니다. 자, 날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갈게요. 날짜들은요, 자, 요거 날짜는 표시 형식에 보면 날짜라는 서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도 날짜를 표현할 수 있고요. 좁아서 이렇습니다. 날짜는 서식을 다르게 바꿔줄 수 있는데, 이 날짜 있는 자리를 서식을 없애면, 일반이라는 서식을 넣어주면 46,082 이런 숫자로 바뀌어요. 이 숫자가 날짜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자 1900년 1월 1일, 뭐 1900년 2월 1일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것을 제가 서식을 없애서 일반을 해주면 1900년 1월 1일은 숫자 1입니다. 요거부터 시작해서 1900년 1월 2일은 숫자 2가 되고요. 1월 31일은 31이 되겠죠. 그래서 2월 1일은 숫자 32가 되는 거예요. 자, 1900년 5월 1일은 서식을 없애면 1월 1일로부터 122일째 되는 날이 5월 1일이에요. 1900년 5월 1일. 그래서 1900년 1월 1일부터 해서 숫자 1이 시작돼서 하루당 1씩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숫자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날짜는 숫자로 이렇게 바꿔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도 제가 이렇게 범위를 요만큼 넣으면 이거는 문자라서 못 헤아리고요. 날짜는 숫자니까 3이라고 나왔어요. 자, 요거를 count A 함수로 써주면, count A 함수는
비어있지 않으면 다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엔터 쳐보면 6이라고 답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도 헤아렸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6이라고 답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개수를 모든 개수 또는 숫자 개수 헤아릴 때 count, count A 같은 함수를 쓰는 거고, 조건이 있어 버리면 count if나 D, count D, count A 이것을 써야 되죠. 조건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함수 count if와 count D count A를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되는 함수부터 차근차근 쉬운 계산부터 하고 온 게 아니라 바로 어려운 함수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count A 함수도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5번요. 5번은 최저 판매 가격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 했고요. 이름 정의는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요 자리에서 정의를 했었고, 자, 그래서 정의된 이름은 우리가 블럭만 해도 정의된 이름 자동 적히니까 그냥 그 블럭 설정하시면 되고요. 최소값을 구하면 되니까 min 함수입니다. min 함수도 뭐 어떤 조건이 있거나 뭐 복잡한 게 아니니까 답 적힐 셀 선택하고요. equal min 그리고는 무엇의 최저값요? 판매 가격의 최저값이죠. 그래서 판매 가격들 숫자 범위만 넣어주면 돼요. 요 범위를 하니까 이름 정의했던 이름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냥 갈로 닫을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 요 중에서 제일 작은 값 나온 거예요. 조건이 있는 최저값이면 DMIN을 써서 인수를 세 가지를 넣어야 되죠. 근데 지금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최저값이니까 min 함수 안에 숫자들의 범위만 넣어주면 이것들 중에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6번 상품 리뷰 단위계 요 자리에 자, H14번 셀에서 선택한 상품 코드에 대한 상품 리뷰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 자, 이것도 데이터만 달라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문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상품 코드를 여기 있는 이 범위의 천열과 이 범위를 딱 주면 무조건 이 글자를 이것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일치하는 걸 찾은 다음에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리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는 이 값을 여기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요거 답은 580 이렇게 적혀야 되겠네요. 그렇죠? Vlookup 함수한테 내가 무엇에 대한 무엇을 비교해서 어디에 있는 것을 찾아올 건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값을 이 전체 범위의 천열과 비교해서 일치하는 걸 찾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는 값을 찾아서 580 적어달라 이거죠. 요 코드가 바뀌면 요 코드 번호가 다른 걸로 바뀌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값이 답으로 오는 거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정보가 더 필요하죠. 이 값과 이 천열을 비교할 때 정확히 똑같은지 유사일치인지. 근데 우리가 ITQ 시험은 다 요 자리가 문자가 나오고요. 문자들은 정확히 똑같아야 되니까 항상 정확히 일치로 풀 겁니다. 근데 ITQ 시험 진도를 마치고 이제 나중에 컴활 문제지로 풀게 되면 그때는 유사일치 방식도 예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유사일치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를 쓰면서 왜 내가 false를 적는지 알고 적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답 적힐 셀에 클릭하시고 equal Vlookup
VL 적었더니 VLOOKUP 나오죠. 첫 번째 인수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비교 대상이 되는 상품 코드. 이 상품 코드에 대한 리뷰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코드 심표 찍고요. 이거 그다음 두 번째 인수에는 범위, 테이블 어레이, 어레이도 범위입니다. 레인지도 범위고 어레이도 범위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과 비교 가능한 것을 천열로 해서 뒤에는 다 넣으면 돼요. 지금 요번에 풀고 있는 문제들이 이것과 비교 가능한 것이 요 전체 첫 번째 열부터 시작돼서 그냥 다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상품 코드가 요 중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간 여기 상품 코드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코드부터 뒤로 다 넣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다고. 여기는 뭐 아까 그 D가 들어가는 함수처럼 이렇게 필드명을 선택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번호로 컬럼 인덱스 넘버 숫자로 적어 주셔야 돼요. 숫자 형태로. 만약에 이 자리에 숫자를 안 적는다면 뭔가를 썼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숫자라야 돼요. 함수가 왔을 때 함수의 결과가 결국은 숫자여야 되고, 셀 주소를 클릭했는데 그 셀 주소에 숫자가 와야 돼요. 1, 2, 3, 4, 5, 6, 7 같은 이런 번호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일곱 번째다. 7을 적었고요. 그 다음 쉼표 찍고 정확히 일치라 했죠. 문자의 경우에 ITQ는 전부 정확히 일치로 문제를 낼 거고요. 그래서 프레스를 그냥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자, 그리고 엔터 치면 580이라는 답을 구했어요. 자, 아까 앞에 이렇게 식을 구해서 요 자리들은 레코드 단위로 계산을 해서 이것에 채우기를 하기 때문에 밑으로 채울 거니까 이 식에 절대 참조를 붙일 자리와 상대 참조로 그냥 둘 자리를 항상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밑에 이런 문제들 풀면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냐면 하나만 구하고 끝이잖아요. 그러면 주소에 달러를 붙이든 안 붙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소에 달러 기호를 붙이는 이유는 이거를 밑으로 복사하거나 또는 옆으로 복사해서 복사했을 때 그냥 상대 참조 형태로 두면 아래쪽으로 복사되면 행번호가 바뀌고 옆으로 복사되면 열번호가 바뀌는 것이 상대 참조죠. 그러니까 복사가 될 때 바뀐다는 겁니다. 절대 참조로 해놓으면 아래쪽이나 옆으로 복사할 때 그 주소가 절대로 안 바뀐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 개 구해서 복사해야 되는 문제는 반드시 이 첫 번째 식의 셀 주소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밑에 있는 이런 문제 유형들은 하나만 구하고 채워서 복사하지를 않아요. 그죠? 식을 복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소가 상대 참조 그대로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커말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의 커말 문제지에는 VLOOKUP 함수가 요 옆에 레코드 단위로 요 옆에다가 풀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 계산해서 채워서 복사해야 되고, 복사할 때 주소가 바뀌어야 되는지 안 바뀌어야 되는지 따라서 달러를 붙일지 말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만 구할 때가 아니라 옆에 레코드 단위로 구해서 밑으로 복사해야 된다. 그러면 달러 기호가 붙어야 되나 안 붙어야 되나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구했던 디카운트나 또는 카운트 if나 썸 if도 마찬가지예요. 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주소에 달러 붙일지 말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만 구하고 끝나는 경우면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7번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인 조건이 이거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 전체에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자, 그냥 셀 서식은 내가 서식을 넣고자 하는 셀을 임의로 범위 설정해서 뭐 빨강색을 넣어라, 뭐 파랑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서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조건을 명시를 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참이면 판매 수량 셀이 조건을 써줘야 되죠. 판매 수량이 적혀 있는 셀 주소를 적고 그 셀이 2000 이상인지 비교를 해야 되죠. 이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하면 항상 참 아니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올 거고, true일 때 요런 서식을 넣고 false일 때는 서식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인 거죠. 조건을 표현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참이면 조건이 서식이 들어가고 거짓이면 이런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조건부 서식이고요. 조건은 이런 조건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때 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써서 하는가 하면 행 전체에 서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약에 이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인 그 셀에만 서식을 넣는 경우라면, 자, 설명만 들을게요. 자,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인 요 셀에만 서식을 넣을 거면 서식 들어갈 자리가 여기고, 자,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 보다 크면 사실은 이상은 아니고 초과만 됩니다. 초과 2000 아니면 우리가 2001이라고 적어줘도 되겠네요. 근데 그냥 2000 해놔볼게요. 2000은 보다 크면 사용자 지정으로 요런 서식 말고 사용자가 원하는 서식은 굵게 파랑 확인하면 2000 초과인 셀에 바로 이렇게 수식 같은 거 없이 바로 서식이 들어갔어요. 요거 좀 더 똑바로 고칠게요. 아까 초과만 했는데 규칙 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규칙 관리에 요 셀을 선택하고 편집하러 가보면, 자, 초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 요게 이상이죠. 이거는 초과고요. 요거는 이상입니다. 요 자리에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셀값 크거나 같다 2000, 그리고 서식 이렇게 해주면 2000 이상도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지우고, 이 자리에만 서식 넣을 거면 서식 넣을 자리만 범위해서 판매 수량이 2000 이상 해야 되는데 만약에 초과밖에 없으면, 여기는 밖에는 초과밖에 없죠. 아까는 이쪽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새 규칙 가서 수식 선택 안 하고요. 그냥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그 셀 값이 크거나 같다 2000 이러면 2000 셀 요 각각의 셀 값이 200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럴 때 굵게와 파랑을 넣도록 확인해주면 그 조건 만족하는 것에만 색깔이 들어갔고, 만약에 이 값이 1000이라고 수정이 딱 되면 서식이 없어요. 1000이라고 수정되면 서식이 없어지고 3000이라고 수정이 딱 되어지면 서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리도 2500 이렇게 조건 만족하는 순간 서식이 들어가고, 조건 만족하지 않으면 서식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래서 그 서식 넣을 셀과 조건 비교할 셀이
그냥 동일할 때, 이럴 때 지금 단순하게 수식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쪽으로 가서 하든 아니면 세규칙 이런 데 가서 하든 하면 돼요. 그런데 자, 이 조건을 비교해서 그 행 전체의 서식을 넣어야 되면,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서 서식을 넣는 자리가 여기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자리와 서식 넣을 자리가 다르다. 그러면 수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요 조건 비교는 이걸 하는데 서식을 이 자리도 모든 자리들이 다 서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하고 갈 때는 행 전체의 서식을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조건 비교는 판매 수량만 가지고 하지만 그 행 전체의 서식 넣을 땐 수식을 써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 유형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수식 써서 하는 유형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수식 써서 하는 거 말고 방금 제가 혼자 했지만 보여드릴 때 만약에 초과다. 자, 없애고 다시 해볼게요. 이 범위 중에 2000 초과인 거 이러면 아주 간단하죠. 보다 큰 2000, 그럴 때 뭐 요 서식 넣어라 이렇게 하면 금방 해버리는 거예요. 쉬우니까 더 어려운 걸 우리가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를 자꾸 어려운 거를 풀면 오히려 쉬운 거에서 막히시는데, 쉬운 거는 그냥 문제가 의미하는 지시사항만 따라가주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수식 쓰는 것만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문제에서 행 전체에 요 자리 조건 만족할 때 행 전체에 서식을 넣어라 했기 때문에 수식을 쓰는 방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다시 또 설명하면 이 자리에 서식 들어갈지 말지는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수식은, 요 자리에 서식 넣을지 말지에 대한 수식은, 자, 잠시만요. 요거 없애고 할게요. 자, 저 자리에 수식 넣을지 말지에 대한 식은, 이 자리는 요 판매 수량 G5번이 2000 이상인가 비교해야 된다 했죠. 또 이 자리에 수식 넣을지 말지도요. G5번. 이 자리에 수식 넣을지 말지도 G5번. 지금 제가 옆으로 가고 있는데 G가 옆으로 가면 G가 H로 I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수식이 하나 딱 세워져 있고요. 옆으로 복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수식이 요 위에 딱 있어요. 옆으로 복사할 때 그냥 G5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는 H5로 I5로 J5로 바뀌겠죠. 근데 안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G는 고정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 G열은 고정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걸로 비교하고 이것도 이걸로 비교하고 이것도 이걸로 비교해요. 여기에도 이걸로, 여기에 서식 넣을지 말지도 이걸로 비교하니까 G열은 고정입니다. 행을 밑으로 바꿔 내렸을 때, 자, 요 자리 이 셀에 서식 넣을지 말지는 G6번 셀에 의해서 G6번의 6번 값이 2000 이상인가 비교하겠죠. G6번. 그래서 밑으로 바뀌니까 6으로 바뀌어야 되네요. 또 이것도 밑으로 더 내려오면 또 G7번으로 바뀔 거고, 여기 이 식도, 요 식도 G7번도 이쪽으로 가면요 또 G7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는 안 바뀌어야 되고요, 아래로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 주소를 하나, 첫 번째 셀 하나 비교할 때 이거를 그냥 G5도 또는 달러가 다 붙은 G5도 아니고 G열만 변하지 않도록 G 앞에만 달러를 붙이고 5는 6으로 7로 8로 바뀌어져 내려가게 안 붙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식을 쓸 때 일단은 조건부 서식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돼요? 범위를 설정해야 돼요. 그 범위는 서식을 넣을 자리들입니다. 이 범위, 이 필드명 포함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자, 이 자리는 서식 들어갈 가능성 자체가 없죠. 숫자가 없잖아요. 2000과 비교할 숫자가 없어요. 2000과 비교해서 이 자리에 서식 넣을까 말까 판단하기 때문에 숫자 값이 적혀 있는, 데이터가 적혀 있는 레코드들만 서식이 들어갈지 말지가 판단되어져야 되니까 이 레코드들만 범위합니다. 범위 설정을 하고 이제 같이 할게요. 범위 설정하고 조건부 서식, 수식을 써야 되니까 새 규칙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수식 써서 하겠다 선택을 하고요. 자, 커서 놓고 조건 비교가 되는 첫 번째 레코드의 판매 수량. 이 판매 수량이 달러가 다 붙어 있는데, 자, 주소 형식을 F4번 키 눌러서 한 번, 두 번 누르니까 달러 G5번이 됐어요. 자, 달러 G5번이 돼서, 자, 요 자리를 크거나 같다 2000. G5번 셀이 2000보다 크거나 같다. 주소를 이렇게 해주면 모든 셀 하나하나가 G열은 고정되고 5는 행이 바뀌면 바뀌고 행이 안 바뀌면 그대로 가면서 비교할 거라는 겁니다. 자, 요 값이 서식 들어가서, 그죠? 서식 들어가서 굵게 파랑, 파랑은 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게 파랑 확인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그 같은 행 전체에 서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수정이 되어지면 엔터를 딱 치는 순간 그 같은 행 전체가 서식이 다 없어지는 거죠. 요게 1000으로 수정되면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다시 수정이 되어지면 다시 서식이 다 들어가는 거고, 조건을 만족하면 행 전체에 서식이 들어갔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서식이 안 들어가고. 자, 한번 했는데 뭔가 잘못돼서 다시 할 땐 반드시 규칙 지우기를 하고요. 요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를 하고 새로 올바르게 하시면 돼요. 자, C형의 1번부터 볼게요. 제작비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다음에 그 순위를 1에서 3까지는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 아까 앞에 문제에서는 1에서 3까지를 구해서 그 1에서 3까지는 위자도 붙여주라 했는데 이거는 위 붙이지 않으니까 아까 거보다는 더 단순한 겁니다. 자, 제작비를 이용한 순위를 구하고요. 랭크점 EQ 안에 인수 뭐 적겠죠. 자, 순위를 구했어요. 그 순위가 1에서 3까지 조건 비교를 했어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이 비교에 따라서 자, 요거에 대해서 참이면 거짓이면 이렇게 판단해서 결과를 달리 내려면 어떤 함수가 와야 됩니까? if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걸 조건식으로 해서 if, 자, 요 조건을 만족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3등 이하는 순위 그대로 구해주고, 순위 구해주면 되고, 그 나머지는요, 공백은 다운표 열었다가 닫고. 아까 앞에 문제는 그 순위를 구한 다음에 위자도 붙이라니까 요 자리에 연결시켜서 위까지 적어준 거고, 이거는 위자는 필요 없으니까 3등 이하면 순위를 다시 한번 구해서 순위 값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고, 나머지 등수는 공백으로 처리하고. 그렇죠? 비교할 때 순위 필요했고 그 결과로 참이면 순위값 적어주라 했으니까 순위를 한 번 더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쓰고는
복사해서 붙이셔도 되고요. 순위 적을 자리에 그냥 순위를 쫙 구할 땐 랭크만 하면 되지만 지금 우리는 조건 비교를 하기 위해서 if 안에서 조건 비교가 순위를 구해서 랭크.eq 함수로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가 3 이하면 이렇게 비교할 건데, 자, 순위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갈로를 딱 열면, 자, if 갈로 열었어요. 그럼 조건식 다 적고 나면 참일 때 값, 거짓일 때 처리할 값 써야겠다는 생각만 하시고, 랭크를 딱 여는 순간은 일단 if는 잠시 잊어버리고요. 랭크 갈로 열었으니까 랭크의 인수를 적어보죠. 랭크의 인수는 무엇에 대한 순이었죠? 제작비에 대한 내림차순 순이네요. 내림차순 순위는 큰 게 1등이고, 그래서 요 같은 행에 있는, 같은 레코드에 있는 제작비, 요 값을 쉼표 찍고요.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자, 요거씩 써서 복사할 건데, 요 제작비는 F5번은 F6으로 7로 바뀌어도 되지만 비교 대상이 되는 이 범위들은 고정돼야 되고, 큰 게 1등이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제작비를 기준으로 한 순위를 구했고, 그 값이 3등 이하면, 그죠? 이쪽 방향이 이하인 거죠. 자, 이게 이하고 이게 이상이죠. 항상 기준이 왼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작다라는 겁니다. 작고 기준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하, 이상, 같다가 들어가면 이상, 이하 되는 거고, 같다 기호가 없으면 초과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 이하이면 쉼표 찍고요. 그러면 뭘 하라 했는가 하면 그냥 1, 2, 3등은 순위값 표현하라 했어요. 그래서 랭크를 다시 새로 써도 됩니다. 새로 써도 되고, 나 복사가 빠르겠다 싶으면 R부터 갈로 랭크 함수에 갈로 닫은 요 짝이 딱 되는 데까지만 복사해서 붙이셔도 되고, 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 번 필요할 땐 복사해서 쓰시고요. 뭐 지금처럼 한 번 정도면 그냥 새로 써도 됩니다. 자, 쉼표 찍고, 참일 때는 그래서 순위를 구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쉼표 찍고, 거짓일 땐 아무것도 표현하지 마라. 공백.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공백이란 말이나 빈칸이란 말이나 똑같죠? 네. 자, 공백이든 빈칸이든 따옴표 열고 그냥 바로 닫으면, 예. 자, 순위가 있는 자리는 1, 2, 3등까지는 1, 2, 3이라고 표현할 거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밑으로 채워서 서식 없이 채우시면 되고, 1, 2, 3등만 표현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적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문제보다 B형보다 조금 더 쉽게 낸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광고 종류, 광고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신문, 2면 온라인, 3이면 지하철. 광고 번호의 두 번째 글자. 광고 종류를 구하는데 광고 번호의 두 번째 글자. 요 글자들을 하나씩, 요 글자만 딱 뽑아내 줄 수 있는 함수는 미드 함수입니다. 미드 함수는요, 미드 문자를 선택해주고 시작 위치를 알려주고요. 시작 위치, 그 다음 개수를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미드 함수는 문자 시작 위치 개수, 그렇게 세 개의 인수를 써서, 그러면 B5번 셀에 한번 다시 써보면 B5번 셀에 미드 B5번 셀 콤마 요거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요거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개,
이렇게 하면 요 2가 요거 답이 2가 나온다고요. 요거는 이 답이 1, 2, 3 요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미드 함수만 사용하게 되면 자, 요 광고 종류에 일단은 미드만 해볼게요. 자, 이꼴 미드 문자셀 콤마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개 이렇게 해주면 요 두 번째 한 글자들이 자, 한번 복사해 볼까요? 쭉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에 있는 한 글자들이 다 여기 추출이 되어지는 함수가 미드 함수예요. 실행 취소할게요. 그래서 미드 함수로 이렇게 해주면 요 두 번째 한 글자를 찾아냈는데 자, 문제에서 그 미드로 찾아낸 글자가 1이면 자, 1은 신문, 2면 온라인, 3이면 지하철. 요렇게 1은, 2는, 3은 이렇게 짝을 이루는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뭐 이런 형태로 되어질 때 우리는 추즈 함수가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추즈 함수의 인수는 1, 2, 3, 4, 5개 하는 인덱스 번호, 번호 5는 셀 주소든 시기든 아니면 직접 숫자를 넣든 아무튼 번호가 오고 이 번호가 몇 가지 오는지에 따라서 뒤에 값 1, 값 2, 밸류 1, 2, 3, 4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요 자리에 우리가 광고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뭐뭐 있다 했어요? 1, 2, 3 있다 했잖아요. 그럼 요 자리는 미드 함수를 써서 광고 번호의 두 번째 자리를 넣어주면 돼요. 요 자리에 미드 함수 식이 오면 그 미드의 답은 1, 2, 3이 올 거고 그게 1일 때는 뭐 해주면 돼요? 신문. 그래서 다시 써보면 추즈 함수에 번호 필요한 자리에 미드식을 써주면 두 번째 한 자리 값을 구해서 1, 2, 3이 나올 거고 1일 땐 신문이라고 했으니까 신문, 2일 때는 온라인이라 했으니까 온라인, 3일 때는 지하철이라 했으니까 지하철.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넣어주면 그러면 자, 미드만 있으면 그냥 1, 2, 3이라는 답이 나왔는데 그게 1일 때는 이쪽으로, 2일 때는 이쪽으로, 3일 때는 이쪽에 있는 글자가 답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어지는 경우에 추즈를 쓸 수 있고요. 그 추주의 첫 번째 인수에 그 1, 2, 3, 4 같은 번호가 나오는 함수식이 와주면 돼요. 물론 함수식이 아닌 그냥 값이 올 수도 있다 했습니다. 저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뭐 3 해놓고 제 마음대로 숫자를 적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적었다면 여기가 3이면요 답이 7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를 제가 2라고 수정했어요. 그러면 답이 5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에 오는 값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요게 1일 때 적혀질 값. 요 자리가 2일 때 답으로 찾아올 값. 요 자리가 3일 때 찾아올 값. 요 자리가 4일 때 찾아올 값이거든요. 자, 만약에 여기에 제가 0을 적었어요. 0이면 답이 생길 수 있나요? 추주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0이 첫 번째 인수에 0이 왔다. 가지를 못해요. 첫 번째 인수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요 뒤에 건 요런데 5가 왔다. 어때요? 1, 2, 3, 4에 해당하는 건 있는데 5에 해당하는 값이 적혔으면 그 값이 답으로 오면 되는데 없죠? 그러면 이것도 오류예요. 0 안 되고요. 그 다음 요 뒤에 5가 왔으면 다섯 번째 게 있어야 돼요. 이 뒤에 10이 왔으면 10번째 자리까지가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뜨문뜨문 있는 경우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정확하게 1대1로 하나씩 하나씩 딱딱 대응되어지는 그런 유형의 추주를 쓰는 겁니다. 1일 때, 5일 때, 7일 때,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 있는 거 아니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정확하게 딱딱 대응되어질 때 추주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오는, 요 자리에 오는 값이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뒤에 올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요 자리에 9까지 오면 9개가 더 적혀야 되고, 요 자리에 5까지 오면 5개가 더 적혀야 되고. 자, 지금은 요게 1, 2, 3, 3개가 오니까 1에 대응하는 거, 2에 대응하는 거, 3에 대응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이 미드식이 추즈의 첫 번째 인수가 되도록 앞에 쓸게요. 추즈의 첫 번째 인수로 이렇게 미드식이 와서 1, 2, 3이라는 숫자 값이 찾아지면 1, 2, 3이라는 값이 찾아지면 우리는 쉼표 찍고 그 다음 인수 자리에 힌트를 보시면 value 1이 진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value 1이라는 건 첫 번째 인덱스 넘버 자리의 값이 1일 때 적혀질 값. 1일 때 우리는 신문이죠. 2일 때 적혀질 값은 온라인. 3일 때 적혀질 값은 지하철. 그래서 3개를 적고 더 필요 없죠? 갈로 닫으면 자, 요 값이 2니까 온라인이 나온 겁니다. 자, 식을 여기에 사용한 주소는 B5번 셀 1개고요. 식을 밑으로 복사했을 때는 광고 번호가 밑에 걸로 B6으로 7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니까 상대 참조 그대로 두시고 채워서 서식 없이 채우기. 그래서 1이니까 신문 나왔고요. 여기는 3이니까 지하철 나온 겁니다. 자, 3번은 화장품 월 광고비의 평균. 요 문장 하나에 조건도 들었고 계산할 자리가 어딘지도 들었고 함수도 뭐 할지 다 적혀 있어요. 그죠? 화장품이라는 제품에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분류가 여러 가지 중에 화장품이라는 그런 제품들, 화장품이라는 것의 조건이죠. 월 광고비 자리, 계산은 월 광고비에 평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D가 들어가는 D 에버리지를 줬고요.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는데 화장품이라는 것이 연속되어 있으니까 분류 화장품 이렇게 조건을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요 자리 답 적을 자리 선택하시고 이꼴 D에 평균을 구할 거니까 조건이 있는 평균 그래서 D 에버리지 함수를 선택하고 D가 들어간 함수는 인수 구조가 다 똑같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필드명 포함해서 데이터 전체, 두 번째는 계산할 필드 디카운트 A를 제외하고는 Dsum, Daverage, Dmax, Dmin은 무엇을 계산할 건지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그죠? 월 광고비의 평균이에요. 월 광고비. 그래서 월 광고비 자리 계산할 필드. 다음 쉼표 찍고 조건은 분류가 화장품인 거. 분류 화장품 범위로 선택을 하죠. 그리고 갈로 닫고. 그래서 D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 만족하는 평균을 구했고요. 자, 그 다음은 4번에 교육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광고 건수를 개수를 헤아리라 할 때는 이런 계산하는 평균 합계처럼 무엇에 대한 특정 필드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 광고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광고인데 광고 건수들인데 교육이라는 광고 건수가 지금 우리가 몇 개 안 되니까 수동으로 해보면 2개네요. 그러면 2라는 답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2. 자, 2라는 답을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것은 count if.
그리고 답을 2를 찾고는 그 뒤에 건자도 적어주라 하네요. 그거는 연결 연산자를 붙여주고 건자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count if로 자, 교육인 걸 찾아야 되죠. count if는 전체를 다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비교할 것이 교육인가 비교해야 되니까 요 분류 자리에 이 범위를 주고는 이 범위에 있는 것 중에 쉼표 찍고 교육이라고 적거나 셀을 클릭하거나, 이번에는 적어볼까요? 자, 제가 왔다 갔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적어도 되고 셀을 선택해도 되고, 예. 필드명은 안 씁니다. 그죠? 필드명 count if는 필드명 없이 교육이라고 적힌 셀 주소나 교육이라는 글자를 써서, 예, 여기까지만 하면 2라는 답이 나오는데 그 뒤에 연결 연산자를 붙여서 건자를 적어 주시라고요. 실컷 함수 잘 풀어놓고 문자 안 적어주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 지시사항도 정확히 빠뜨리지 않고 적도록 주의하시고요. count if 함수로 조건 만족하는 개수를 헤아린 다음 건자를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은 연습을 하시고요. 자, 5번 최대 월 광고비를 구하라 했어요. 최대값 구하는 함수 max. 그래서 이것도 제일 쉬운 문제죠. 자, 답 적힐 자리에 이꼴 max라고 함수 이름을 적고 함수 이름을 적고 무엇의 최대값요? 월 광고비의 최대값이니까 월 광고비 숫자들을 쭉 범위 넣으면 이 중에 제일 큰 거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그 중에서 제일 큰 숫자 찾았고요. 자, 그 다음 제작비 자리에 H14번 셀에서 선택한 광고 번호에 대한 제작비를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요 6번 문제는 뭐 늘 똑같이 나올 겁니다. VLOOKUP으로.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 하면, 자, 아까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푸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유사한 문제를 더 빠르게 푸니까 기억이 더 오래 갈 겁니다. 자, 요거를 이 광고 번호 이 천열과 비교해서, 자, 제작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열에 있는 이 답을 찾아오도록, 요것과 이 천열을 비교할 때 정확히 일치하도록, 네, 그렇게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 적힐 셀 선택하고요. 이꼴 VLOOKUP의 첫 번째 인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거, 요 광고 번호, 요거 보고 제작비 찾아오라 이렇게 할 거니까 찾는 값은 이겁니다. 그 다음 비교 대상이 되는 건 이 광고 번호가 있는 것을 천열로 해서 뒤에는 다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쉼표 찍고 답으로 가져올 건 제작비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래서 5라고 적고, 그 다음 쉼표 찍으면 일치 방식은 정확히 일치,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자, 조건부 서식도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월 광고비가 120만 이상인 행 전체에 파란 굵게 넣어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행 전체에 하는 거라서 서식 들어갈 자리, 가능성 있는 자리는 이 전체, 레코드들만 범위 놓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에 가서 조건의 내용이
광고비가 월 광고비가 120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꼴 사실 이꼴 기호도 안 적어도 셀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꼴이 적힐 거예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는 여기에 셀 주소가 바로 안 오고 함수식을 적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직접 이꼴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상황은 안 적어도 자동으로 적혔지만 우리는 이꼴을 적고 선택을 할게요. 자, 월 광고비를 선택하고 월 광고비가 있는 H열은 고정하고 행은 밑에 값으로 바뀌어져 내려갈 수 있게 이 자리에 주소는 F4번 키 눌러서 $H 5번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크거나 같다 120만 적을 때 0의 개수를 정확히 해서 적어주시고 보여지는 서식, 쉼표, 천단위 구분기호 같은 서식은 넣지 않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숫자만 적으면 돼요. 쉼표는 서식입니다. 그죠? 쉼표는 이런 이꼴기호가 오고 나면 쉼표는 인수 구분할 때 쓰는 거예요. 중간에 요 120만이라고 적는다고 이렇게 쉼표 같은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쉼표를 넣으면 함수도 없는데 이런 쉼표가 찍혀지면 인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순수한 숫자를 적는데 0 하나를 잘못 적어서 뭐 전부 다 서식 들어가고 이럴 때 많거든요. 그래서 0 적을 때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 주시고 자, 서식 굵게 바랑 확인 자, 샵으로 가려진 건 굵게 서식이 들어가고 나니까 좁아서 그래요. H열을 더블 클릭해서 조금만 넓혀 주시면 됩니다. H열 오른쪽에 더블 클릭해서 조금 넓힐게요. 그래서 120만 이상인 것들만 서식이 들어갔어요. 자, 5월 A형의 1번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또 생소한 함수가 나와 있거든요. 자, 문제 의미 먼저 한번 보고 또 요 end라는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자, 스트리밍 횟수가 5,000 이상이고 평점이 4.7 이상이면 작은 따옴표 안에 핫100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요 글자 핫100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자 지금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조건도 만족하고 또 뒤에 조건도 만족하고 둘 다를 만족하면 조건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만족하면 핫100을 적고 그렇지 않은 자리는 공백으로 두라는 겁니다. 자, 아직 조건 두 개 하지 말고 일단은 한 개만 가지고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한 개만 가지고 스트리밍 횟수가 5,000 이상이면 핫백을 적으라고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를 볼게요. 자, 요 데이터에 이거 맞나요? 빌보드 스트리밍 횟수가 5,000 이상이고 자 여기 스트리밍 요 빌보드 자리에 요 스트리밍 횟수가 5,000 이상이면 자 그런 아까 우리가 계속 앞에서 함수를 써서 조건 비교하는 것만 했지만 조건 비교는 자 equal if로 조건 비교를 할 때 그냥 요 셀이 이 셀이 5,000 이상 요 셀 주소 스트리밍 횟수가 적혀 있는 것이 5,000 이상이면 핫100이라고 적어주라. 요런 글자를 적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백으로 처리하라. 조건 비교를 했고요. 이 조건 비교를 해서 참이면 요렇게 거짓이면 이쪽으로 꼭
쭉 조건식 쓸 때 함수가 와야 될 필요는 없죠. 그냥 요 숫자하고 요 숫자하고 바로 비교 가능하니까 요 숫자와 5천을 비교해서 참 아니면 거짓, 참이면 합백, 그렇지 않으면 공백. 요 또 식을 우리가 밑으로 복사하면 또 이 숫자하고 5천 비교할 거고 또 이 숫자하고 5천을 계속 비교하겠죠. 스트리밍 횟수 다 5천 넘는데 제가 문제를 뭘 잘못 봤나요? 자, 다 5천 넘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조건만 해서 어쨌든 하면 전부 다 합백이라고 답 나오겠네요. 엔터 쳐서 식을 엔터 치면 왜 답이 안 나오고? 답으로 합백이라고 나왔어요. 저만 왜 뭐가 잘못됐나 봐요. 저거 지우고 다시 적을게요. 자, 조건 비교하기를 if 조건 비교하기를 스트림 횟수 요 값이 크거나 같다 5천 이상이면 핫 100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넣어라 가로 닫고 엔터 칠게요. 왜 답이 안 나와? 이 자리에 서식이 텍스트라고 뭐 나왔네요. 그래서 서식을 없애도 안 나오네. 식을 적었는데 일단 답이 안 나왔네요. 옆에 빈자리에다가 다시 식을 그대로 컨트롤 커서 넣으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 K에다가 ESC 빠져나와서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그러면 그 똑같은 식을 적었을 때 이 자리에서는 여기는 뭔가 다른 서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 옆에다가 적어 보니까 답으로 합백이 채워보면 전부 다 나옵니다. 복사하실 때 커서를 넣어서 컨트롤 A 해서 글자를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이렇게 하셔야 다른 데 가서 점선 같은 거 없이 다른 데 가서 붙일 수 있어요. 그냥 셀을 클릭하고 복사를 한 건 셀을 클릭하고 복사하면 그 서식까지 같이 따라오니까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복사해서 붙이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커서를 넣어서 글자만 블럭해서 복사하시고 셀에 가서 빈 셀에 가서 붙이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합백이라고 답 나올 겁니다. 자, 요 답 나온 거 확인하고 지우고요. 다시 문제의 의미를 다시 더 볼게요. 이제 자, 그런 식으로 스트리밍 횟수가 5천 이상 그 다음 또 이제 한 개가 더 있었죠. 평점이 4.7 이상 그러면 평점도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평점 셀, 요 셀이 H5번이 4.5 이상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4.7 이상. 자, 그런데 조건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 if 함수는 조건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참일 때, 자, 참일 때, true일 때 처리할 거, 거짓일 때 처리할 거. 이렇게 오는데 조건 두 개를 if, 그 다음에 스트리밍 횟수가 5천 이상, 또 평점 자리가 4.7 이상 이런 식으로 이어서 두 개를 그냥 못 씁니다. 이거는 조건식 자리 쉼표 찍고 그 다음은 이게 참일 때 적혀질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 거지 조건을 그 다음 쉼표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건 적는 요 인수 자리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표현을 해야 돼요. 두 개의 조건을 다 표현해야 되는데 이때 자 조건의 내용이 이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죠. 자 이럴 때 AND 함수를 사용합니다. if의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리고 그 여러 개 조건이 앞에 것도 만족하고 뒤에 것도 만족하고 다 만족해야 될 때 AND라는 함수 안에서 조건식을 두 개 표현하고요. 가로를 딱 닫으면 요만큼이 조건식이 돼요. 조건이 두 개 있어서 두 개의 조건을 그냥 AND 없이는 나열해서 적을 수가 없고 AND 안에 두 개의 조건식을 표현해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스트리밍 횟수가 5,000 이상이기도 하고 또 평점이 4.7 이상도 되고 요거를 AND 안에서 표현해서 둘 다가 만족하면 그러면 핫백 그렇지 않으면 공백 다음표 열고 닫고 이렇게 조건식 참 거짓 if는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if의 인수 구조는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그 구조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의 조건을 AND 함수 안에 넣는다는 겁니다. 자,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든 네 개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모두 이것저것 다 만족하라. 그러면 그 여러 개를요, AND 안에, 그러니까 AND라는 함수는 그런 조건식을 여러 개를 필요한 만큼 적어주면 되고, 그러면 이 조건식 전부 다 참이면 참이다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나왔으면 그 답은 거짓이 나오는 것이 AND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이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고 그런 식으로 문장이 이어져 있으면 AND 안에 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 중에는 이럴 수 있겠죠. 스트리밍 횟수가 5,000 이상이거나 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거나라는 건 이 조건 만족해도 되고 이 조건만 만족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문장이 돼 있다면 AND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개의 조건을 OR이라는 함수 안에 그런 조건식을 나열해서 적어주면 이 중에 한 개라도 참이 나오면 다른 거 다 거짓이 나와도 답은 참이다, 만족한다 라는 거죠. 이거 만족하거나 이거 만족하면 이런 뜻은 하나라도 만족하면 만족한다라는 거죠. 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보고 여러 개의 조건을 AND 안에 넣을지 OR 안에 넣을지 판단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처럼 이고라고 돼 있으면 AND 안에 여러 개의 조건을 요 갈로 속에다가 여러 개의 조건식을 적어서 마무리하고 AND를 마무리하고 이제 if의 조건식이 끝나고 쉼표 찍고 참일 때 적힐 거 거짓일 때 적힐 거 이렇게 이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이 필요할 때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여기에 지우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equal if의 조건으로 AND 조건이 여러 개 있어서 AND OR 중에 지금은 AND 함수를 썼고요. 스트리밍 횟수가 5,000 이상 쉼표 찍고요. 또 그 다음 조건은 평점. 자, 지금 평점을 선택하려니까 평점 셀이 요 if 함수식 때문에 가려져서 선택이 안 돼요. 자, 이럴 때 직접 요 셀의 주소가 몇 번입니까? H열의 5행이죠. 그래서 키보드로 H5 이렇게 보고 써줘도 되고요. 자, 아니면 자, H5 근처에 있는 요런 H4를 선택한 다음에
방향키, 키보드의 방향키로 한 칸 딱 내려서 H5가 적히도록 하셔도 돼요. 자, H5가 그래서 점선이 H5번 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크거나 같다 4.7. 자, 두 개의 조건을 다 표현했으면 지금 AND 함수가 조건 하나, 둘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제 조건 두 개로 끝내야 되죠. 그래서 AND의 괄호를 닫아요. 이거 짝이 누구 건지 괄호를 아까 한 번, 두 번 열었는데 요 짝을 닫으니까 AND 함수의 짝이 닫힌 겁니다. 빨강색으로 색깔로 힌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걸 닫고 그러면 조건식이 끝났죠? 쉼표 찍고 참일 때 핫백, 거짓일 때 공백, 그리고 괄호 닫아서 마무리할게요. 엔터 치면 답 핫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 지금 안 나왔네요. 아까처럼 여기 우리가 문제 제공하는 거 불러다가 쓰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빈 셀에 다시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답 맞게 나오는지만 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 입력해가지고 했으면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커서 넣어서 컨트롤 A 모두 선택,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ESC 빠져나와서 K5번 셀에 컨트롤 V 붙일게요. 그리고 자, 여기 사용한 주소는 요거 같은 행에 있는 거 바뀌어져 가야 되니까 상대 참조 그대로 두시고 복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핫백이 이렇게 4개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if 함수의 요 조건식이 한번 복사할까요? 요 식은 다 쓰셨죠? 요 식을 복사해서 자, 만약에 문제가 그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리에 서식을 파란 굵게를 넣어라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파란 굵게가 들어갈 가능성 있는 레코드를 블럭 설정하고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에 수식 그대로 가서 이 자리에 equal 하고 아까 AND 함수식 복사해 놓은 거 있죠?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때 써주면 되죠. 지금 똑같아가지고 복사해 왔는데 직접 써볼까요? equal AND 제가 확대시켜서 한번 할게요. equal AND 함수에 첫 번째 저는 확대를 시켜놓으니까 안 보이네요. 첫 번째 스트리밍 횟수가 있는 G5번 셀 선택하고는 G만 고정되게 G5번 셀이 5000 이상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저는 그냥 쓸게요. H5번인데 어떤 H5번요? 달러 H5가 되게 해서 이것이 4.7 이상 4.7 점입니다. 쉼표 아니고 이렇게 조건식을 적고 서식 가서 굵게 바랑을 넣어 볼게요. 굵게 바랑 자, 굵게 바랑을 하고요. 확인하고 나오면 아까 우리가 계산식으로 핫백 적혀 있던 그 줄에 다 서식이 들어가 있죠. 그 줄에. 그죠? 핫백이 적혀 있는 그 행에 서식들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 만족하면 이렇게 답하라 하니까 우리는 if 함수를 이용했고 조건 만족하면 서식 넣어라 하면 조건부 서식 가서 조건식을 적고 그러니까 그 조건부 서식에 적는 조건식은 우리가 if 함수를 많이 연습하고 나면 그냥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